입시를 묻다. 피기맘. 네, 입시뉴스 오늘은 전국대학 모집 인원의 80% 수시 전형으로 선발이라는 주제로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9일에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대입 전체 모집 인원 가운데 수시 전형으로 79.6%를 선발하는데요. 최근 5년간 수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경쟁력을 고려해서 정시와 수시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정시 경쟁력을 고려해서 수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대입 수시 전형에서 서울권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경인권과 지방권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권대학은 전체 수시 선발 인원 중에 53.1%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요. 교과, 논술, 실기, 실적 순입니다. 경인권은 교과를 필두로 종합, 실기, 실적, 논술 순으로 선발하고요. 지방권도 교과가 압도적으로 높고 종합, 실기, 실적, 논술 순으로 선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 일정 체크도 필수입니다. 수시 경쟁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시를 고려한 수시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대성학원은 수능에 관한 학생일수록 가급적 수능 후에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대학에 지원한 뒤에 추후 수능 가채점 성적을 토대로 고사 응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올해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 가톨릭대, 단국대, 인문, 상명대, 서경대,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을지대, 연세대,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만 생기부와 대학별 고사 준비 정도, 수능 경쟁력 향상 정도에 따라서 수시 지원 대학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다면 수시에서는 적정 또는 소신 지원을, 모의고사 성적이 정체하고 있다면 수시에서는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꼭 사수해야 할 것이 바로 수능 최저겠죠. 수능은 정시 전형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능 경쟁력을 토대로 정시와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점검했다면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도 살펴야 하는데요. 특히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간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만 맞춰도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셈이죠. 대성학원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 지원할 경우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수능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수능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N수생 규모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서 예년보다 상위권에 속하는 N수생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N수생이 대거 유입될 경우에 수시 수능 최저 기준에 부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N수생이 17만 8천 명 내외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2024학년도에 17만 7,900여 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수험생 2016명을 대상으로 수시 지원 성향을 분석해봤더니 상향, 적정, 하향 지원 의사가 각각 47.2%, 38.6%, 14.2%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상위권 이과 쏠림 현상에 따라서 작년보다 일반 학과들의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또 종로학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권 의대와 서울대 이공계를 동시에 합격했을 때 지방대 의대 선택하겠다라는 비율이 56.5%였고요. 서울대 이공계 선택은 43.5%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도권 의대와 서울대 이공계 동시에 합격했을 때는 수도권 의대가 69.6%로 나타났고요. 반도체, 첨단학과 등 대기업 계약학과보다 의대를 선호한다라는 응답도 67.5%로 나타났습니다. 거짓말은 아니나
헛소리라고 시원하시네요. 네, 밖에 분석할 수 없죠. 그냥 뭐 기사니까 뭐 숫자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내용상 보면은 지방대는 사실은 정시 모집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가 뭐 것 같으세요? 왜 지방대는 정시 모집이 거의 없죠? 가장 큰 거는 지방대 입장에선 정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이제 우리가 이름 모를 대학들이 서울처럼 네. 뭐 수시 한 60%에 정시를 40% 해. 그럼 수시는 9월에 원서를 내니까 어떻게든 뽑겠지만 정시까지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없네. 예, 지금 가뜩이나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올해 이제 40만 명 조금 넘는 선인데 대학이 39만 명, 40만 명 거의 육박하거든요. 뭐 이제 전문대 좋은 과들까지 계산을 하고 뭐 애초에 재수를 결심하는 친구들까지 하면은 솔직히 정원이 넘치는 거거든. 그러니 후발로 모집하는 정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다 지방은 수시로 하는 거고, 아까 맨 앞에 언급했듯이 수도권은 여전히 정시 비중이 높거든요. 네. 거의 5대 5예요. 그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서울의 15개, 16개 대학은 정시를 미니멈으로 40%를 지켜야 돼. 거기다가 의대는 애초에 정시 비중 자체가 다른 과보다 높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의학계열하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거의 정시가 논술을 제외한 수시하고 거의 같거든. 그러니까 학생부로 뽑는 전형과 정시로 뽑는 전형이 거의 반반인데 이게 이제 수도권, 경기권으로, 경인권으로 내려가면 수시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아하.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빨리 뽑는 게 뭐 장땡인 거죠. 해놔야 되니까. 빨리 장땡인 거죠. 그리고 굳이 정시 간다고 더 좋은 학생을 뽑는다는 보장도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지방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인원 채우는 게 급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런 기사만을 보면 아이들이 특히 고1, 고2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수시 준비를 해야겠다. 그냥 하는 거지. 그럼 솔직히 아이들한테 종로학원이 저는 이런 설문조사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국의 학생들 대상으로 몇 명이 됐든 수시로 지방에 이름 없는 사립대 가려고 수시 준비를 하는 학생이 있는지를 좀 물어봤으면 아하. 좋겠어요. 그 친구들은 수시로 대학을 간다가 1번이 아니고 가능하면 수도권 아니면 서울의 명문대를 가고 싶은 거야. 그럼 방법이 뭐냐일 때 이게 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허수가 반 정도는 허수죠, 사실은. 한 40%, 50% 제외하고 나머지는 굳이 준비를 안 해도 갈 수 있는, 원서만 내면 갈 수 있는 대학까지 마치 수시로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호도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죠. 물론 기자들은 잘 모르니까 받아 쓴다고 치고, 동조하는 세력은 일선 학교들입니다. 학교는 정시로 애들이 대학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뭐 고교학점 문제까지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기껏 맨날 교육부에서 교육받아가지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학종식 수업을 하라고 맨날 강요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느닷없이 토론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손 들고 선생님 저는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물리2 같은 수업은 들을 수 없어요. 이런 게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는 그 학생들에게 어쨌든 수시 아니면 대학을 못 간다는 못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동조자가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들이 문제인데, 학원들도 지방의 학원이나 지역에 있는 학원들은 수능 강의를 해서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내신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수입으로 학종 설계하고 대비해주고, 논술로 돈 벌고, 이런 것에 아주 초절정 동조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학종의 트라이앵글, 수시의 트라이앵글이 학생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켜서 결국은 수시 아니면 대학을 못 간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이 와중에 눈치 빠른 몇몇 친구들이 정시 파이터가 되고 재수생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 조건인 거죠. 왜냐면 이거 하기만 하면 장땡이네.
뭐 내가 어떤 판에 끼기만 하면 맨날 장땡이야. 누가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유혹을 받는 거죠. 이제 이런 모순이 이제 4년, 5년째고 저는 이제 그게 다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일하게 수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 하고 있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있는데 이 언밸런스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저도 교육은 아니지만 입시를 바라본 게 꽤 오래됐는데 가장 극단적으로 최악까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그 희생양이 이제 올해 고3들이 별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자기 3년간의 공부하는데 대학 가는데 정작 중요한 공부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고 어떤 그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의한 이데올로기적인 논리에 의해 수시 80%라는 저 헛소리에 다 넘어가서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고 막판에 이제 수능 좀 해보려고 했더니 6평이 뭐 뒤통수를 크게 때렸지. 야, 꿈 깨. 하지 마. 네가 무슨 수능이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뒷담화를 까서 모든 고3들을 좌절시켜 놓은 판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판인 거죠. 올해 고3들 보면 제가 진짜 속이 좀 상합니다. 안쓰럽고 속이 상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놀기를 했나. 뭐 자기들이 대학을 안 가고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슨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19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해야 될지 이게 좀 속이 터집니다. 네, 이혜영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